자, 그 다음 불규칙 조정 나올게요. 자, 우리 조정파동 중에 세 가지 중에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넘어갔고, 지그재그형과 플랫형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조정 세 번째 중요한 거. 이거는 또 335입니다. 플랫형도 335고, 불규칙 조정도 335예요. 근데 이거는, 자, 보세요. 이중 되돌림이라고 나와있죠. 보통 5번 파동의 연장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어트가 1, 2, 3, 4, 5가 가는데, 5가 갈 때, 여기에서부터 3, 3, 5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1, 2, 3, 1, 2, 3, 4, 5.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B파의 고점 여기서부터 B를 볼게요. 예시를 봐야 돼. 이거는 예시를 보면서 봐야 이해가 빨라요. 말로 보는 것보다 예시를 봐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5파동이 지금 여기서 1, 2, 3, 4, 5가 나왔죠. 1, 2, 3, 4 이게 쭉 5파동이에요. 여기서 5파동이 연장이 한번 나왔지. 5파동 안에서 1, 2, 3, 4, 5가 나온 거야. 그렇지? 마지막 5파동에서 A, B, C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가는데 이게 존나 웃긴 게 ABC까지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쁜 엘리어트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끝났네. 5파동 연장 나오고 이거는 뭐 종결세기 형태라든가 뭐가 나왔겠지. 나오면서 ABC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는가 했는데 그 다음 파동에서 5파동의 고점을 뚫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우리 진짜 많이 보던 모습이죠. 항생과 나스닥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올라가나 싶었는데 고점을 한번 뚫어놓고 그 다음부터 내리 꼽기 시작을 하죠. 쭉 그냥 쭉. 항생과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동이에요. 여기서 어떤 파동을 그리냐, 어떤 패턴을 그리냐. 마지막 5파동에서 3, 3, 5의 모습을 많이 그려준다. 근데 여기서 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고, 뚫게 되면 이중되돌림이라고 표현하는 불규칙 조정이지만 이걸 만약에 뚫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이거를 만약에 뚫지 못했다고 쳐봐요. 여기서 1, 2, 3, 4, 5가 온 다음에 A, B, C 이게 지금 불규칙 조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꼭 나오리란 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3, 3, 5니까 4, 5 때 1, 2, 3, 1, 2, 3 그지? 아니 잠깐만요. 갔다가 1, 2, 3, 1, 2, 3, 1, 2, 3, 4, 5 이게 지금 불규칙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꼭 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있죠. 이게 꼭 이렇게 되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1, 2, 3, 1, 2, 3, 1, 2, 3, 4, 5 이건 뭐예요? 방금 전에 배웠던 플랫형인 거죠. 어쨌건 이것도 조정파동이긴 하지만 불규칙 조정은 3, 5파동이 고점을 한번 뚫어주고 5파동이 여기에 저점을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크고 강력한 추세 전환을 예고합니다. 이게 바로 불규칙 조정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되려 이거를 고점을 뚫어주질 못하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플랫 형태가 3, 1, 2, 3, 4, 5 1, 2, 3 뭐 이러고 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조정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정 라인의 지금 지지대를 계속 건드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수렴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기 형태 수렴이 될 수도 있는 형태고 이건 말 그대로 조정.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변화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상반으로 나올지 하반으로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불규칙 조정은 보통은 여기에서 3 갔다가 올라갔다가 5파동이 나오면서 저점을 뚫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추세를 강력하게 전환을 시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항생과 나스닥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당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파동들이. 우리가 보통 당할 때 어디서 당해요? 여기서 잡아놨다가 매도를 분명히 잡았는데 손절을 고점 여기까지가 뭐 한 60틱이다. 좀 변동폭이 크네 오늘따라. 요걸 고점 한번 넘어가주면 손절을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B가 올 때 손절 따이고 그리고 그냥 꼽아버리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에서 5파동째 연장이 일어났다. 엘리어트 파동의 끝자락 5파동인데 여기에서부터 3파동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3파동을 갈 때 있어서 강한 파동이 그려진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떠한 3, 4, 5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파동을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못 가고 내리꼽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이 패턴을 통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이럴 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잡아서 이거를 여기까지 한번 저점을 뚫을 수도 있고 못 뚫을 수도 있잖아요. 단기 저점의 역점. 아까 지금 4번 파동의 법칙 배웠잖아요. 4번 파동의 저점에 여기의 저점을 하나의 맥으로 수평 매물대 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뚫고 내려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1차 청산 지점으로 잡고 4번 파동의 저점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면 뭐 쭉 어디까지 내려갈지 2차 정산 자리는 이제 쭉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길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분할 청산의 자리로 맥을 잡을 수 있겠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최소한 요 정도는 먹는 거잖아요. 뭐 다청산에도 상관이 없고 점청산에 상관이 없고 안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여기 다청산에 상관이 없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불규칙의 이중 되돌림이라고 볼 수 있는 불규칙 조정이다. 이걸 이중 되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B점이 바로
휩소 구간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휩소 구간이에요. 올라가는 듯 했지만 헛다리 줍고 내려. 헛다리가 바로 휩소잖아요. 헛다리는 휩소거든요. 이거를 패턴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게 바로 불규칙 조정 혹은 이중 되돌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은 3, 3, 5가 많이 나오더라. 3, 4, 5. 그러면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이거는 여기서 들어갈 매도 타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1차 청산 라인은 4번 파동의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명확하죠. 이게 명확한 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으로 잡고 원론적인 공식이나 개념이라고 외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장이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예쁘게 형편 좋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하니까 맞구나. 불규칙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규칙성을 찾는 거죠. 이러한 규칙성, 공식과 이런 개념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공부입니다. 항상 실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 어떤 공부의 방향이고, 파동매매에서는 그런 매매들에 우리가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추구하고 공부하는 게 바로 이 파동매매의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인 것이죠. 퀀트 매매나 지표 매매나 매뉴얼 대응은 쉽죠. 뭐 신호 뜨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이럴 때 뭐 해안선 넘어갔는데 뭐 그물망 상단을 맞는다 해서 매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그런 게 바로 매뉴얼 대응인 거죠. 매뉴얼 대응, 공식 같은 거, 이런 대응. 아니면은 뭐 뭔가 신호가 떴을 때 요때 매수 들어가시면 돼요. 쉽죠. 쉬운 대신에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파동의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뭔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가 들어가는 거 떴으니까 들어간 건 그냥 맹목적이죠. 당연히 승률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을 많이 하려면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맨날 시황 공부를 왜 합니까? 이거 신호만 보고 돌아갈 거면 시황 공부를 왜 해요? 시황 공부 필요 없죠. 뉴스 볼 필요 없죠. FOMC 필요 없죠. 지표 왜 봐요? 다 필요 없어요. 신호만 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좀 이거 가지고 다 돈 벌었겠지, 그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퀀트 매매와 지표 매매, 매뉴얼 대응들의 일단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단점들이 있다고.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많고, 요즘처럼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신호들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선물시장 같은 어떤 제로성 기관, 누군가는 따면은 누군가는 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신호들을 다 알고 있다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신호에서는 당연히 승률이 떨어집니다. 모두가 어떠한 모르는 시도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는, 유동적으로 요즘 같은 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많이 급변해요. 그날 따라 나오는 뉴스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슈도 굉장히 막 공격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이나 미국도, 중국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죠. 오늘 이번 주만 해도 보세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분위기가 완전 180도가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지금 나스닥이 조금 좀 올라가지만 어저께만 하더라도 뭐 그냥 어저께랑 그저께도 뭐 전혀 매수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반등이 또 나와. 어떠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어떤 뭐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기술적 반등 구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떠한 지금 뭐 디폴트라든가 이런 좀 뭐 예산안 타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하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파동 매매들은 가장 중요한 게 파동과 패턴이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수평 매물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수평 매물대. 이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중요한 맥점의 시가일 수도 있고, 종가선일 수도 있고, 전일 저가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냥 매물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표에서 보는 MFI라는 같은 거,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거래량과 매물대 지표를 보고요. 틱봉 차트에서는 가장 많이 건들고 있는 수평 매물대, 말 그대로 수평에서 가장 많이 건들고 있는 이런 매물대입니다. 이게 가다가 많이 건들고 있는 지점에서 옆으로 누워간다, 그게 바로 매물대예요. 차트를 봤을 때 시간봉을 본다면 나스닥 시간봉인데 수평 매물대 지금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겠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매물대가 아니라고. 매물대는 어디예요? 여기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들을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좀 파동 매매 분석 시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1 쭉 왔다가 2, 3, 4, 5, A, B, C 예쁘게 완성을 해줬지. 엘리어트가 끝이 났어요. 근데 여기부터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엘리어트가 끝이 났지. 이 합종은 끝났어. 그동안 즐거웠다. 너는 아름다웠다. 끝.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오겠어요? 조정파동이 나오겠죠. 조정파동이 나오겠어요. 1, 2, 3, 1, 2, 3, 4, 5. 이게 3, 3, 5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불규칙이 아니라 플랫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 수평 매물대 쌓아가면서.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5, 3, 3이 될 수 있어요. 1, 2, 3, 4, 5, 5, 3, 3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최소한 이게 지그재그 형태가 된다면 1, 2, 3, 4, 5, 1, 2, 3, 1, 2, 3 이렇게 갈 수도 있고,
533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335라면 1, 2, 3 갔다가 3, 1, 2, 3, 4, 5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한번 올라가주는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수평 매물대 고점을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항점들을 건드려주고 있는데 여기를 뚫을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주는 틈새를 충분히 노려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매수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택봉으로 한번 볼까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때 그림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쌍바닥을 찍어주고 땅 다중저점이었대. 네 바닥을 찍었네요. 그죠? 여기가 지금 엘리어트 끝자락이라고 했죠. A, B, C까지 끝났다고 했잖아요. A, B, C 끝나고 내려왔다가 같은 저점에 지금 찍어주고 여기부터가 지금 변화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앞쪽은 뭐라고 했어? 그동안 아름다웠다. 너는 그냥 그동안 아름다웠다. 사랑했다. 미안하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어떻게 봅니까? 조정파동이 1, 2, 3, 4, 5라고 볼 수도 있고 1, 2, 3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만약에 3, 3으로 볼 수 있다면 1, 2, 3, 1, 2, 3, 1, 2, 3 되죠? 4, 5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틈새를 노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근데 이걸 만약에 533이라고 본다? 여기서 533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 1, 2, 3, 1, 2 이거는 여기 좀 안 되네. 여기를 이렇게 보자. 크게 보자. 1, 2, 3, 4, 5, 1, 2, 3 1, 2, 3, 4, 5로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고점을 여기를 뚫을지는 불명확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금 대응을 매수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면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리기 나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떠한 변화점이 나오면서 새로운 패턴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수급들이 가장 크게 변하는 시점들이 언제입니까? 수급의 변화가 가장 큰 시점 바로 개장 시간이죠. 이제 지금 30분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개장 시간에서 수급의 변화가 상마로 나온다. 이게 지금 800 정도인데 820 막 30을 넘어가면서 막 이렇게 쭉 가려고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틈새를 요만큼 정도 틈새는 충분히 노려줄 수 있어요. 개장 초반에. 근데 이게 재수없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다중저점 형태를 보여주면서 여기 좀 전일 종가선 아래쪽 여기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해주러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기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오늘 그러니까 미국 쪽에 지금 GDP 발표가 오늘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6.2의 상승폭. 근데 PC 가격 지수,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이게 연준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수인데 물론 내일 또 발표를 하겠지만 오늘 나왔었던 PC 가격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성장률은 괜찮지만 물가 지수가 너무 높게 올라온 거죠.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게 최근 들어서 운송비 너무 높아지고 있죠. 반도체, 공급 부족, 공급 쪽의 병목 현상들로 인해서 운송비도 비싸지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의 부품 조달 가격들이 좀 힘들어진다. 반도체도 너무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세미 프로덕트나 컴플리트 프로덕트의 가격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물가 지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병목 현상,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이 물가 상승률이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에너지 가격까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약간 이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지 물가가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가 너무 높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감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어차피 11월부터 테이퍼링하게 시작되는 것은 거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10년물도 엄청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긴 하지만 그래도 좀 높긴 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시황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분석이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저께랑 그저께 너무나 많은 폭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펀더먼털적인 분석이 아니라 센티멘트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서 이런 재료들을 다 이겨먹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겠다. 갑자기 뭐 테슬라가 막 미치듯이 막 올라간다. 이러면 또 같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의 상방으로의 틈새가 조금 더 열려갈 수는 있겠지만 상방으로 약간 제한적인 수급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뭐 욕심을 내기보다는 약간 따라가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냥 내리꼽을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저점을 한번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어저께 전일 종가선이죠. 그러니까 전일 종가선까지 가기 전에 시가는 무조건 건드릴 테니까 시가 정도
정도까지 틈새를 노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양방을 다 열어놓는 대응을 해야 돼요. 어차피 조정파동 중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패턴을 좀 그려봤지만 지그재그 형태 혹은 플랫형이든 뭐든 간에 일단 지금 수급 변화에서 어떤 상방으로의 지그재그 형태라면 조금 더 한 파동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무조건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 어떤 틈새를 노려가는 그런 대응들을 하게 될 거예요. 되려 이런 장들이 나쁘지 않은 장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중국장 대응이 굉장히 조금 방향성이 없이 좀 많이 흔들리고 만약에 예상치 못한 대응이었다면 굉장히 좀 힘든 대응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손절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4번인가 5번 들어가서 다 먹었잖아요. 오늘 거의 한 200팀 넘게 먹었는데 아주 뭐 좋은 대응들을 안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되려 이런 장들이 또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요거 조정하고 여기 지금 삼각 조정 이거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풀어놓은 것 뿐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333, 333, 333, 333, 333, 333 이거 뭐예요? 쇠기형이죠? 삼각 형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거를 그냥 말로 좀 표현해낸 것 뿐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삼각 패턴에서 각 파동 그 앞 파동의 61.8% 기능이 결정되는 거 많고 이게 안 된다면 50이나 7, 8.6 이거는 피보나치 황금 비율인 거죠.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정 비율, 그 다음에 발산 비율 상방으로 올라갈 때 이거는 1.618 뭐 이런 게 있는데 1.618, 2.0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선물 대응에서 크게 중요하잖아요. 선물 대응에서보다는 이건 주식 대응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피보나치의 황금 비율과 하모닉 패턴에 대한 부분 하모닉 패턴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약간 수학적인 약간 꿈에 좀 재반 지식이라든가 그런 감각들이 좀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도 알고 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선행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상방으로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 이런 부분 예측할 때 하모닉 패턴은 굉장히 좋게 좀 잘 쓰이거든요. 피보나치 황금 비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중장기 투자할 때는 중요해요, 이런 것들. 근데 단기 대응할 때, 우리가 선물 대응에서 단기 대응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정 파동에 대한 패턴 분석과 틈새를 노려가는 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항생과 나스닥에서. 중장기 패턴에서 방향성을 맞춘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도 중요해. 근데 선물 대응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일매일 대응할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20틱, 30틱, 40틱 많이 보면 제가 50틱 정도 봅니다만 50틱, 60틱 보잖아요. 이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죠. 항상 100틱을 노리면서 들어가진 않는다고. 짧은 대응에서 4, 50틱 정도가 제일 맥시멈이라고. 짧은 대응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대응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런 사이즈라면 이런 조정파동에 대한 패턴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